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실 청취자 여러분은요, 의견을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도착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4.13 총선까지 딱 일주일 남은 기간인데요. 자, 서서히 판세 윤곽이 드러나고도 있지만 워낙 혼전, 초박빙 지역들이 많아서 이 판세 분석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고요. 네. 자, 현재 판세를 대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은요? 예, 우선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 그리고 신문이나 온라인으로 뉴스를 섭취하시는 분들 여론조사가 뭐 조금씩 차이 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예 승패가 엇갈리게 나오잖아요. 어디서는 A가 이긴다 그러고 어디서는 B가 이긴다 그러고 네. 같은 지역구 이런 거 많이 헷갈리실 텐데 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물론 조사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샘플링의 문제 그리고 집전화로 지금 대개들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휴대전화를 반반 섞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그런 것은 좀 가려서 보셔야 되겠다. 근데 사실 가려서 섭취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 답답함은 함께 공유를 합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은 고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큰 틀의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새누리당이 최근에 엄살성 경계령 뭐 이런 네. 걸 내렸죠. 네. 5, 60대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자만할 때가 아니다 하는데 다분히 전통적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이기기는 힘들다는 내부 점검은 일단 저는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양당 주요 제1, 2당에서 무소속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대구 지방에서는 무소속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히 뭐 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했던 홍의락 비례대표 의원의 선전 같은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어디까지 과연 당선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수도권 일테면 뭐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네. 이재호 의원 등등등 수도권에서도 여러 명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그다음에 이재호, 인천의 안상수 네. 이 정도 빼고는 무소속은 수도권에서는 예상보다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건 아마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수도권 무소속 후보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선을 그었고 이런 것들이 무슨 승수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게 아니냐.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뭐 107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국민의당 역시 네. 지금 뭐 40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호남에서 아무튼 심상치 않게 강세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할 거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 정리해 주셨는데 소국장님 조금 차이가 나는 분석 있으세요? 저는 뭐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른바 약간의 전략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판세를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이 보면 오늘부터 이른바 읍소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이른바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경환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읍소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지금 60대 이상에서 보면 좀 부동층이 늘어나고 투표율이 좀 낮아진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이른바 집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네. 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서 1대1 구도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맞짱뜰 후보 정당으로서의 더민주당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1대1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바람이죠. 이 남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남에서의 그런 우위, 호남에서 잡은 승기를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바람을 얼마나 북상시킬 수 있는가 네. 하는 이 남풍을 얼마나 확산할 수 있는가에 이제 상당히 사활을 건 이렇게 각 여야 정당들이 지금 각각 어떤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판세의 흐름들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당이 이제 구도를 만들어서 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당이 유리한 이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오늘은요. 오늘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후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주에 결과 분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미리 예고드리면 오늘 4부 끝에 두 전문가의 숫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와. 당의 의석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 네. 전망치고 맞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뭐 펠레의 저주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예. 한번 이제 전쟁 게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새누리당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읍소 전략 소정석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야당에선 이것이 엄살이다. 이렇게 즉각 반박을 했는데 자,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보수적인 판세 분석을 내놓고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이강윤 평론가님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과반에도 힘들 뿐더러 125석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엄살이 심하다. 네, 새누리당이 엄살이다. 투표일이 다가와 올수록 겸손 모드와 엄살 모드로 감으로써 지지표들에게 위험, 경계령을 들게 하고 발동시켜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 항용 큰 선, 전국 단위 큰 선을 네. 항상 보아왔는데 네. 그래도 유분수지 지금 150이 네. 이제 과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심하면 180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180으로부터 치면 막 55석이 빠지는 거고 네네. 과반으로부터도 26석이나 줄어드는데 어디서 26석이 줄어야 하는지를 저는 잘 아무리 꼽아봐도 모르겠어요. 네네. 그것은 아마 경합 우세인 곳도 다 뒤집힐 것이다라고 다 잡아봐야. 그런데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면 야권 단일화 또는 야권 후보 간 자율연대 이런 것들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신드롬이자 바람으로 막 번진다면은 네. 그런 경계령도 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야권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거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보수적이다 못해 위험스럽게 추산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네. 여의도 당내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 거기가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이제는. 뭐 예. 잘 알아맞히기로 유명한 데죠. 네네, 맞아요. 정보력 맞아요. 좋다고. 거기에서 5, 60대 투표율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 그것은 뭐 2, 3%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수치에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근거는 있겠죠. 다만 2 내지 3%포인트가 설령 준다고 해도 네. 60대 이상 인구가 지난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훨씬 현격히 늘었기 때문에 늘었죠. 저는 결정적인 그게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과반을 크게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엄살이지만 또 압승도 쉽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네. 소정석 국장님은요. 엄살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135석, 125석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건 기본적인 저는 엄살론에 좀 가깝다라고 봅니다. 기업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선거는 구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도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일단 수도권 122석 여기가 결국 이제 여야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 일여 다야 구도 그러니까 1대1 수도권에서 1대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가 18곳밖에 안 돼요. 네. 104곳은 일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새누리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봐도 5% 안에 그 득표율로 승부가 갈린 곳이 31곳이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겁니다. 31곳이면. 네.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얻고 있는 표를 이렇게 본다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대개 5%에서 10% 남짓 어떤 경우는 15%까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19대 국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일여 다야 구도가 새누리당에 상당히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이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도권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이러한 분열 현상이 현재
그러니까 4월 13일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국민의당을 찍더라도 이 더민주당 후보를 내가 찍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더민주당으로 표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이 경합 지역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특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뭐 180석, 170석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아까 이강현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150석 과반에서 160석 그 언저리 정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그 정도 가면 뭐 많이 얻은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시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의 대담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쭤볼 거는요. 새누리당의 위기로는 엄살이다. 이거 두 분은 이제 같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자, 더불어민주당도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건 또 엄살인가요? 이강윤 평론가님. 그것도 뭐 엄살이 조금 섞여야 있겠죠. 네. 어차피 지금은 다들 전통적 지지층을 모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큰 관건인데. 엄살이 섞여 있다. 김종인 대표가 그랬잖아요. 현재 의석 107석. 이걸 목표로 잡았죠. 네. 그거면은 성공이라고 본다. 네. 그리고 그거 비달하면은 뭐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서 말이에요. 네. 한 하루 이틀 전부터 국민의당이 한동안 퇴조를 했었는데 그랬죠. 다시 조금 살아오르는 게 네. 잡힌다 그래요. 그 양당 공이 그렇게 말하는 인정을 걸로 한다? 봐서는 네. 저는 팩트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 관건은 조금 이번 선거의 뭐 역사성, 몰 역사성하고도 직결되긴 하지만 네. 결국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몇 석을 얻느냐.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별 비례대표 따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호남이 총 28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북 합쳐서요. 네. 여기에서 정말 한 20석 또는 22석 정도까지 넣는다면 네. 지금 뭐 호언하고 있죠. 100% 다 이긴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말이죠. 국민의당은 거기까지는 뭐 과연 그럴까 싶지만 22석 정도를 얻는다면 양상은 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건 대단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까 새누리당의 엄살은 조금 들어가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엄살은 그거보다 훨씬 적고 새누리당은 엄살은 좀 많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엄살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살짝밖에 없다. 진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다. 국민의당의 호남 의석 얼마나 뺏길 것이냐가 바로미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소정석 국장님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기에는 엄살이 없다라고 봅니다. 엄살이 없다. 네.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당 중에서 가장 빨간불이 켜진 곳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지지층들이 뭐 좀 투표장에 안 나온다고 하고 이완돼 있다고 해도 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부분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만한 또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도 있고 정책적인 수단도 있고 이런 뭐 읍소 전략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거의 상실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28석 중에 몇 석을 뭐 국민의당이 가져가느냐 이런 건 등등을 저는 뭐 20석 이상을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네. 호남에서.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미 상당 부분 더민주의 어떤 그런 통제권이랄까? 이 벗어나서 이미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 친다면 집안이 지금 더민주로서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결국 승부를 걸 수 있는 데가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에 있는 더민주당의 지지자, 야권 지지자들 더민주당으로 결집을 시킬 수 있으면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 더민주당에서 물론 1대1 구도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경제 심판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현재 더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이나 아젠다들을 가지고 과연 이 야권 지지자들을 강하게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유인율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깜짝 위기라고 놀랐는데요. 보고 단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민주당으로서는 무언가 전략적인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제가 보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세대별 투표율 투표하겠다 이 부분을 조사한 보도들 이렇게 본다면
60대 이상 투표장에 꼭 나가겠다는 사람은 60대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면 20대, 30대에서 꼭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19대의 경우에 20, 30대는 뭐 투표율이 한 45% 정도 됐었거든요. 60대 이상은 거의 68% 이 정도 네.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지금 나오는 그 조사대로 20, 30대가 투표장에 몰려올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을 더민주당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어떤 그 유인을 주지 못하면 정말로 더민주당은 지금도 위기지만 총선 이후에는 더더욱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중석 국장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강윤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네. 28석 호남에서 20석 이상을 국민의당이 석권하면 거기서 한 8석 얻는다는 계산이잖아요. 8석. 네. 그리고 나면 수도권, 충청, 뭐 물론 일부 이제 강원, 제주 그리고 영남이 있지만 여권 강세 지역이니까 쉽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수도권에서 뭐 100석 가까이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수도권 122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계산이 나오나 하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건데 말이죠. 비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비례대표 뭐 한 12석 잡는다고 해도 쉽지 않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요. 국민의당은 지금 위기론 얘기가 좀 덜해요. 네. 거대 두 여야 양당에 비해서 덜한데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느냐라는 방금 앵커의 질문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시는 좀 애매하긴 기준이 하지만 네. 의석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선거 승리요? 지금은 네, 승리니까. 목표로 내건 선거 승리가 과연 시대의 흐름 또는 정치사적 흐름에 역행하느냐 맞게 가고 있느냐 이건 뭐 별도 주제로 한다고 치고요. 네. 국민의당은 애초에는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가 중반 막판 넘었으면서는 오히려 좀 늘려가고 있어요, 목표를. 그래서 40석 얘기를 하는데 40석은 힘들다고 보고요. 뭐 이따가도 또 그 전쟁이처럼 뭐 각 당 의석수를 말해야 하겠지만 네. 저는 맥시멈 30석 그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큰 취약점은 양당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했으면 수도권과 구체제의 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 네. 이런 데서 양당 구도를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국악을 뚫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호남 말고는 지금 아무 데도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 호남에서의 지금 약 닷새 엿새쯤 남겨둔 7, 8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의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가 과연 끝까지 갈지 네. 아니면 마지막에 광주 또는 호남 분들이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네. 전통적인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제1야당에 얼마만큼을 할애할지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자, 잠시 청취자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8083님 예측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문가분도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청취자 8083님 예측은요. 새누리 160, 더불어민주당 111, 국민의당 21, 기타 7에서 8석 정도일 겁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막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자, 두 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소국장님, 간단하게 국민의당 잘하고 있나? 뭐 선거 이제 총선에서 의석수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은 지금 숨통을 텄죠 일단. 네. 숨통을 터서 저는 호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석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20석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 수도권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외에는 지역구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비례대표 현재 정당 지지율이 15% 남짓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비례대표로 10석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호남과 비례대표를 더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한 28석 정도 얘기했는데 네, 네. 저도 뭐 28석에서 30석 초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